안녕하십니까? 이 이란 사태가 그 반전에 반전을 거듭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급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란이 지금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이 의외의 돌발 사건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서 176명 전원이 사망한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원인, 결국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수로 격추했다 이 사실을 이란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역 52군데 전략 목표에 대해서 타격 준비 완료했다 이렇게 공언을 한 가운데 혁명수비대가 전격적으로 이라크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 반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란으로서는 미군이 바로 보복 공격할 것 같다 이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민간 항공기 이륙하는 것을 미군이 공습하는 걸로 오인을 하고 격추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공망이나 미사일 분야 기술 상당한 정도로 이란이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민간 항공기와 적기 이 식비를 못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초래했다고 하니까 정말 매우 안타깝고요. 화가 매우 납니다. 몹시 납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란이 늦게나마 사실을 시인을 하고 이 사죄를 구하는 모습은 일단 저는 그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정거를 들이대도 이 유물 독재, 공산 독재, 지금 먼지 덩어리들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철판 깔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지금 적반하장질하고 있잖아요. 먼지 덩어리라고 제가 말한 거는 이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우주를 떠돌던 먼지 찌꺼러기가 우연하게 뭉쳐진 것이라고 쟤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제 이란 상황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로하니 대통령이 직접 캐나다 총리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을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사령관이라는 분이 이거 100% 자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추가 보복 작전은 사실상 이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봐야겠죠.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이 조사 참여 요구를 하면은 이거 거부할 명분도 이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면은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를 뒷받침하는 무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은 신정독재, 즉 군사독재 체제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로하니 대통령은 실권이 별로 없고요. 사실상 허수아비죠. 그렇게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와 군부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80세 노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라고 하지만 결국 실질은 힘을 가진 군부가 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군부 실세들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미국의 드론 공습 타겟이 이번에 제거된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부 독재 실세들은 미국의 추가적인 공습 타겟이 되는 것도 지금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하니 대통령이 지금 책임자 처벌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격추 미사일을 발사한 사령관 이하 실무자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혁명수비대 최고 책임자는 하메네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과연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이미 이란 야권의 녹색 운동의 그 리더인 야후디라는 사람이 하메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하메네이 퇴진을 넘어서서 신정체제의 종식, 즉 정치와 이 종교 분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이것도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되어야 로하니 대통령이 실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메네이 퇴진해봤자 또 다른 그 종교 지도자 들어서고요. 후임이 들어서고 그러면 세대 교체가 되어버리고 더 악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신정체제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람이 교체되어버리면은 신정체제는 더 강화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는지 여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개혁을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란 혁명수비대 해체하고 이란 정규군 이런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실질적 신정체제의 종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란의 무력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이원체제이죠. 그리고 정규군보다 혁명수비대의 무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말까지 하기에는 성급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개혁 요구가 진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군부 독재, 혁명 수비대에 의한 그 인권 침해 사례에 지금 엄청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 밝혀지면은 그 책임자 처벌 요구가 나올 것이고,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혁명 수비대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약화될 가능성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럼 입지가 줄어드는 거죠. 자, death to dictator. 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대학생들 중심으로 반정부 항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death to dictator입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겁니다. 결국 이란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란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을 텐데 그 선봉을 학생들이 시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이란 개혁운동 전개 과정을 이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호가 이번 바로 지금 11일, 12일 이렇게 시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온 구호가 부끄러워하라, 거짓말쟁이들 물러가라, death to dictator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이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말이죠. 한국에서 문똥, 조똥, 추똥, 이똥 이 수십 마리 똥개들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트윗을 보면요. 이란 학생들 시위대에 전적인 연대를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 양반 정말 타고난 정치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란 리짐 체인지를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미국이 괜히 수렁에 빠지고 덤터기 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런 걸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그런데 이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리짐 체인지 적극 환영하고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군사 독재자들에게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 즉 내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이 자유로운 항의를 폭력으로 막으면 좌시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경고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로하니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고요. 대화파입니다. 그러나 하메네이는 미국하고는 절대로 대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은 어쨌든 하메네이가 혁명 수비대의 무력을 등에 업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려면 하메네이가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관건인데 어쨌든 만약에 그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그렇다면 하메네이 영향력 쇠퇴를 의미하는지, 즉 이 말은 군부의 영향력 후퇴를 의미하는지가 일단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대화가 시작되고 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만약에 탄다면 그러면 협상파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더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되고 뭐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엄청난 정치적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급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아직은 지금 이런 상황 반전의 초기 단계라서 긴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핵심되는 변수가 한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미국의 강력한 이 경제 제재가 이란한테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여부. 자, 죽기 싫으면 대화하자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째.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실세들이 과연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타도할 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요, 뭐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다 떠나고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래야지 대화가 되죠. 3번째로요, 신정 독재, 군부 독재에 항의하고 있는 이란 학생들, 또 이란 시민들 얼마나 세력을 더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또 이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하메네이 퇴진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신정체제의 종식과 혁명수비대 해체까지 요구할 수 있을지, 예? 이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는지 앞으로 이런 거 한 3가지 중심으로 전개 과정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상당폭 감소되는 것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의 가능성만 제기된다 하더라도 유가는 크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